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여쭤봤더니 혈압이 높으신 분들, 전립선도 있으시고 또 소화기관도 안 좋으신 분, 또 당뇨 있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옛날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 치유력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몸 스스로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토불이 이래 안 합니까, 그죠? 이제 몸과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물질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곡에 물이 흐를 때 보면은 그 주변에 공기가 탁해도 물가에 가면 공기가 어때요? 훨씬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바다 위에 물이 지구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원래는 생명 에너지를 땡겨주는 안테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우리 당뇨 우리 선생님처럼 막 당뇨가 와서 갈증이 생길 때는 뭘 느끼는가 하면 몸에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뭐 남들 보면 멀쩡한데 힘을 못 쓰잖아요. 저혈당이 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우리 몸 스스로가 간직하는 생명 에너지가 원래 창조됐던 아담에 비해 가지고 한 20분의 1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증폭제가 필요하다. 힘이 혼자 뭔가 끌 때 힘들 때 누가 하나 밀어주면 리어카 언덕길도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우리가 에너지 증폭제로 뭐 여러 가지 마시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자극제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에너지 증폭제는 은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염증에 쓰잖아요. 항생제를. 근데 항생제를 투여할 때 은이온수하고 같이 쓰면 항생제 효과가 몇 배 정도 증폭될 것 같아요? 1000배가 증폭됩니다. 그리고 금속 중에 에너지 전달하는 전도율이 제일 높은 게 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금이고 이렇게 나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뭘로 비유할까 하면 제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아요. 문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도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만일에 도면을 갖다가 메일로 받아가지고 3D 프린터기에 연결시킨다면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하나의 집이든 자동차든 어떤 물체의 원형이 그대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3D 프린터기예요. 이 지구가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냉정하게 따지면 특히 우리 여성들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프린트해내는 3D 프린터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보가 그러면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무선 충전기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그죠? 전선 없이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무선으로 이게 에너지가 들어와요. 무선으로 들어오고 정보도 무선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정보가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패가 돼버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가 변이 되는 걸 막아주는 그 형태를 딱 잡아주는 형태장 에너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생명 에너지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 드론 압니까? 드론 애들. 드론 띄워놓고 무선으로 막 조정하잖아. 그죠? 원한 대로 다 하듯이 그런 어떤 선 없이 이제 에너지가 들어와요. TV도 우리가 무선으로 이제 끄고 켜는 시대인데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무선으로 들어오는 원리는 공명 주파수를 통해서 들어와요. 사이클 알죠? 라디오 이렇게 뭐 95.5Hz 이러면은 그 주파수에 맞춰줘야 그 주파수의 리듬을 타고 보낸 정보가 수신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명이란 건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학교 때 배우는 그 소리굽새. 똑같은 헤르츠를 놓고 한쪽을 치면 이쪽은 두드리지 않아도 동일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울림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해요. 울림이 있는 공간. 기타, 우리 선생님 기타 쳐보셨어요? 예? 기타 치면은 이게 통이 있죠, 그죠? 그걸 무슨 통이라 합니까? 공명통이라 그래요. 그 울림통이 있어야 소리가 울려서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어떤 생명 에너지가 올 때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이 공명을 통해서 받는데 그 공명이 일어나려면 울림통이 있어야 된다. 그 울림통이 뭐냐면은 위장이다. 자, 울림통은 채워질 때 울립니까? 비어있을 때 울립니까? 비어있을 때요. 근데 그 생명 에너지가 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둠이 있을 때 옵니다. 잠깐 얘기 드리면요. 지금 뭐 아이지리아나 진달래 이런 붉은 꽃들이 참 많이 펴요. 푸른 잎도 보이고 우리는 푸른색을 보고 붉은 꽃잎을 본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색이라 그러죠. 색.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색즉 시공. 색은 곧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사람은 색을 보지 못한다. 무지개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지요. 근데 무지개가 그게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기억할 것은 우리 눈의 시각세포는 절대로 색을 보지 못한다. 파장을 감지해요. 붉은색을 내는 파장, 푸른색을 내는 파장을 감지하는 전자기기랍니다. 색즉 시공, 공적시색, 비어있는데 우리가 색을 볼 수 있고 색은 비어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은 파장을 감지하는 전자기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야만이 공명을 통해서 이게 입력이 돼야만이 그 에너지가 전신에 흘러서 몸을 회복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은 색을 감지한다면은 검은색 있지요. 밤이 돼서 해가 지고 어두울 때 그 검은색도 파장입니다.
파장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검은색, 암흑 파장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피곤해가지고요. 낮에 잠 한두 시간 푹 자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납니까? 사람이 늘어지고 또 힘을 못 씁니까? 낮잠 자가지고 몸 개운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찍 자서 어두운 밤에 푹 자고 나면 몸이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받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게 어둠이 있는 밤 동안 해가 지면서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올 때 공명이 일어나야 된다면 공명은 위가 채워져야 될까요? 비워져야 될까요? 비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제일 잘 먹어요? 저녁을 제일 잘 먹어버려요. 위에 음식이 채워지면 이게 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경락이라 그러죠. 경락. 경은 줄기고 락은 가지입니다. 경락은 말이죠. 피부에서부터 이 12경락이 전신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제3의 순환계라 그래요. 신경계가 있고 피가 도는 혈액이 순환계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그 줄기세포의 씨알이 흐르는 관을 경락이라 그래요. 현대말로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자가 흐르고 호르몬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데는 이 경락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락은 표피에서부터 주로 시작이 돼요. 피부 쪽을. 그래서 침을 맞으면 어디에 맞는지 압니까? 아무 데나 맞을까요? 경락에다 놓을까요? 네, 경락에다 놔요. 그죠? 근데 왜 침을 경락에다 놓을까? 근데 이 경락이란 것은요, 원래가 빛을 받아야 작동이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빛과 침 놓는 거는 무슨 사이가 있을까요? 모든 감나무는 감을 열매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듯이 이 빛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태양빛이 빛이죠. 지구는 하나의 핵분열 발전소면은 태양은 지구보다 7배나 에너지를 많이 내는 핵융합 발전소예요. 그 핵융합이 일어나서 엄청난 빛과 열이 나올 때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구리, 금, 은, 동, 아연, 철 이런 모든 금속 원소는 핵융합에 의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파장을 내듯이 금속도 특별한 파장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는 것은 빛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는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 의미 있는 거거든요. 가죽은 다 털이 많지요. 여러분 빗으로 계속 머리 빗으면 머릿결이 어떻게 됩니까? 쭉쭉 달라붙어요. 그죠? 우리가 몸 안에 중금속이 많은지 검사할 때 뭘로 검사합니까? 머리털을 잘라요. 금속이 제일 많은 게 머리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털 옷을 입는다, 약대 가죽 옷을 입는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런 것을 입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금속으로 된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뭐 양모 이런 거 별로 안 쓰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걸로 양탄자도 만들고 이제 옷도 해 입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그 양털을 깎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양탄자를 해서 생활을 좀 많이 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빛이란 말은 금속으로 보면 돼요. 금속. 금속의 다른 말이 미네랄이다. 이 금속이 제일 많은 것들은 양털이든 머리털이든 털 종류다. 우리가 왜 스카이라이프는 접시 안테나 아닙니까? 그지? 라디오는 이제 뾰족한 이제 안테나 세우잖아요. 안테나는 다 뭡니까? 금속 맞지요? 에너지를 잘 당겨주니까. 그 우리 조상들 옛날에 머리털을 길러가지고 뭐를 세웠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상투가 그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갓 쓰고 살았지요, 갓 쓰고. 우리 선생님은 갓 써보셨나요? 옛날 어른들 다 갓을 썼지요. 갓은 다 재료가 뭔지 압니까? 말총이지요, 말총, 말꼬리다. 그것도 다 금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갓은 제가 봤을 때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접시 안테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투는 우리가 라디오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땡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스마트폰을 쓰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중계소가 여러 곳에 있어요, 주변에. 그죠? 거기서는 주로 뭘 하는 거면 에너지를 증폭시켜 보내서 그 수신이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몸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수신된 에너지의 증폭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에너지 증폭제로서 뭐가 제일 강력하다 그랬죠? 은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목에 걸라. 그래서 은을 차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증폭돼서 위장에서 강력한 파장을 줘요. 근데 은은 에너지를 증폭시킬 때 부정적인 잡음들을 갖다 상쇄시켜 버려요. 아주 그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은을 차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화가 없어져 버려요.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맥을 짚을 때 이제 맥진이 있고 뭐 설진이 있는데 대개 이 맥을 본다는 말은 이 위장의 위맥을 보는 겁니다. 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 위장의 모든 길은 제가 처음에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위장을 통해서 기경팔맥이라는 12경락의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남을 때는 저장할 수도 있는 이 기경팔맥의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위장을 중심으로 다 통해 있어요. 이것은 뭐 신장, 방광, 폐, 심장, 뇌, 전신의 모든 기혈이 위장을 중심으로 사통팔달로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를 막아버리면은 그죠? 이 수면 중에 생명 에너지가 들어올 때 위에 음식을 채워가지고 그 위장의 공명을 깨트려 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냥 뭐 저녁을 먹으면 위장에 음식이 팽창되고 횡격막이 압박받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 자체가 못 돌아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늦게 우리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잡으면은 그날 밤에 개꿈에 시달려서 잠 못 잡니다. 아침 일어나면 막 입에 태도 끼고 냄새나고 몸도 부어버려요.
몸도 무겁고 우울감 오고 무력증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이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위장을 내주면 생명을 내주는 거고 위장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 밥상 위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다른 거 유혹했습니까? 먹는 걸로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시험도 식욕에 대한 시험. 근데 이 시대에는요, 식욕에 관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1800년대만 해도 이 생리학자들이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학교 병원에서까지 저녁을 안 줬어요. 요즘은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생일하면 아침 먹었어요. 그죠? 결혼식도 되게 낮 정도에 끝났어요. 요즘은 전부 다 저녁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누구 한가 뭐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으면 야 오늘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랬을 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되게 언제입니까? 다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은 거의가 위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혈압이 오르고 전립선이 있고 심장에 물이 챈다. 심장에 물이 챈다고 심장을 보고 전립선이라고 전립선을 보는데 그 핵심은 뭐가 문제예요? 저녁 식사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산소가 고갈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드러날 때 막 폭식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서 풀지 않습니까? 결국 당뇨라는 것도 저녁 안 먹는 사람은 당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 저녁 굶은 지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 당뇨가 500이었는데 3일 해보니까 당뇨가 에러가 났는데 한 600 그 기계가 에러가 나고 600 이상 에러가 났는데 기계가 저희 몸에 에러가 나요. 네. 15년 됐는데 그래서 저도 과일을 뭐 저녁에 그냥 과일 좋다고 네. 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계속 화장실 한 5번, 6번 가요. 진짜. 제가 3일 동안 그 저녁을 안 먹습니다. 예. 그럼 한 번 가요 화장실. 그렇죠. 당도 뚝 떨어져 버리죠. 당도 지금은 한 600에서 한 300 정도. 그렇죠. 당이 600에서 300으로 떨어지고 화장실도 안 가버리고. 화장실에 한 번. 예, 3번 가던 게 한 번. 배고파서 아침에 일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게 저녁 한 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대개 우리가 말하기를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별로 인기 없습니다. 혈압도요. 저녁 안 먹는데 왜 혈압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요. 가족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게 질병과의 싸움은 식욕, 저녁 식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가 비워질 때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흡수되고 3D 프린트기를 통해서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정보가 설계도가 오듯이 정확한 설계도가 우리 몸에 입력이 되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위가 막히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모든 병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자, 지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요, 이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신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빠진 게 뭐냐?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이게요. 우리 몸이 경험의 책이지 이론의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자꾸 나가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저녁 굶고 하루씩 반복해보면 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듣는다. 이게. 우리가 소화력 좋다고 젊어서 막 먹고 막 살면은 젊어서는 내 몸처럼 만만한 벗이 없어요. 원한 대로 다 움직여줘요. 건강할 때는. 나이 들면요. 상전 중에 최고의 상전이 돼가지고 자기만 돌보라 그래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몸이란 게. 그래서 이게 건강이란 것은 삶의 스타일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음식이 뭐에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위장이 저녁에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진짜 안 나오면 뭐 하는지 압니까? 모든 종교와 사회를 넘어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 단식입니다. 단식은 위를 뭐 하는 겁니까? 비워버려요. 완전히 비워요. 개는 병 나면 안 먹어요. 왜요? 본능이 아니까. 우리는 아프면 더 잘 먹으려고 그래요. 위를 비워줄 때 생명 에너지가 잘 수신돼서 우리 몸을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보면 다 물건을 만들 때 설명서가 있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설계 도면을.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시공한다 그러면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아주 그 단지를 조성해 놓기도 하고 진짜 그 집을 들어가 볼 수 있게 모델 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 설계도만 잘 이해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뭘로 기록이 되는가 하면 성소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소는 말이죠. 나무도 좀 들어가지만은 제일 많이 쓴 재료가 녹과 은과 금입니다. 우리는 녹과 은과 금이 지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가 염증 때문에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세균이 1kg씩 있고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암이 오고 혈관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금과 은과 노선요, 셋 다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내성 없는 천연 항생제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밥그릇 쓸 때 다 뭐 썼는지 아시죠? 다 녹그릇 썼어요. 녹그릇.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은 건물 지면은 콘크리트 치고 철근 넣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예전에는 다 주춧돌을 놨어요. 그죠? 주춧돌 위에 이제 나무를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데 성수도 보면 바닥을 철근 넣은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 성소를 지을 때 그 주춧돌이 전부 은입니다. 기둥 하나에
음판 2개씩을 놔가지고 전체를 다 칩을 지었어요. 기둥은 금을 싸고.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몸의 생명의 기초가 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금, 은 이거를 갖다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석. 보석은 귀하고 값이 비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약이 될까? 약이 될까? 예전에는 이 과학이란 거는요, 참 묘해가지고, 모르면 미신이에요. 알면 과학이고. 우리는 요즘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옛날에는 아프면 다 뭐 했어요? 무당 불러다 뭐 했습니까? 굿해서 그지요? 아이, 참, 뭐, 굿이나 하고 미신이라 그랬는데, 그게 과학으로 보면 미신이 아니에요. 자, 일본 말로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병문안 간다 할 때, 병문안 간다는 그 단어가 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마이가 무슨 뜻이냐? 춤 구경 간다. 춤 구경 가는 게 왜 병문안 가는 걸까? 예전에는 동네에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할 때 그 국값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십시일반으로 내줘야 했어요. 만일에 그 구경을 와서 구슬 구경하지 않으면은 이 환자가 앓는 병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 그랬어요. 이게 온 동네를 막아가지고 징치고 깽가리치고 굿하면서 한판 놀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3일 밤낮을 두들기고 나면 환자가 나요. 그게 왜 낫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낫느냐. 요즘은 열이 나고 아프면 다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균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냉장고 계속 열고 닫다 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오래되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퀴퀴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균이 번식해서 이제 썩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노숟갈도 괜찮고 녹구리도 괜찮아요. 옛날 10원짜리 동전도 괜찮아요. 그 여놔버리면은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냉장고 컴프레셔 있죠. 냉매가 온도가 내려가면 높아지면 다시 이제 돌아갈 때 그 컴프레셔가 윙 하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냉장고를 보이지 않게 흔들어요. 그러면 흔드는 진동에 의해서 냉장고 안에 여는 10원짜리 동전의 진동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65%, 아연 35% 황동이거든요. 근데 구리가 진동할 때 구리에 파장이 나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리를 우리가 일컬어서 구리 패러독스라 그래요. 구리는요,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균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엄청난 힘을 줘요. 왜 그런 역할을 할까요? 사람은 고등 생명체라 그래요. 거미나 이런 벌레들은 하등 생명체라 그래요. 차이가 뭘까요? 간이 있고 간이 없고. 간이 있는 거는 뭐예요? 고등 생명체. 간이 없는 거는 하등 생명체. 간이 없는 하등 생명체는 구리 파장을 받으면 그 파동이 칠 때 구리 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죽어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냉장고 안에 균이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구리 파동을 받을 때 균이 죽어서 냄새가 사라져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무당이 구슬을 할 때 막 깽가리 치고 징치고 막 밤낮을 두드리면 그 구리 파장에 의해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뭐가 다 죽어버릴까요? 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다. 이것이 양자 역학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올 때 햇빛만 오는 것이 파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빛의 덩어리 입자가 1초에 30만 킬로씩 같이 온다. 그래서 전자를 띤 그 입자를 모아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게 태양열 전지판이거든요. 우리가 저 밖에다 풍경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거 소리가 계속 나면 저기 거미가 줄을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거미는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매일 시간 맞춰서 큰 종치지, 그죠? 풍경 소리 들리죠? 그럼 그 주변이 저런 미물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녹그릇을 쓴다, 은을 쓴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큰 문제, 약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이 전자파 문제예요. 전자파. 우리 스마트폰 많이 씁니까? 많이 써요, 그죠? 이제 우리 혈과 피가 이제 생명이라면 피는 자기 부상열차처럼 그 혈관과 붙지 않고 달리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자석끼리 붙이면 붙습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잖아요. 그 우리 몸의 혈관도 마이너스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붙지 않고 이렇게 혈관벽을 타고 돌게 돼 있는데 이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플러스가 돼가지고 붙여버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부터 필요해져 버리고 하나씩 피톨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주먹만큼 커져가지고 돌면서 이게 마찰열이 생기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력증이 오고 노폐물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전자파를 가장 잘 뺄 수 있는 첫째 조건요.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땀 흘려요, 못 흘려요? 거의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큰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가 땅이에요. 땅에다 몸을 대줘야 돼요. 뭐 맨발이든 집신이든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요즘은 전부 다 전련 신발입니다. 땅과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은 이 전자가 흐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걷는 게 대부분 다 아스팔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뭐 도시를 떠나서 어디가 살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접지 패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면서 뭐 은사로 된 이불이나 베개를 덮고 잘 때 몸 안에 플러스는 땅으로 빠지고 땅에 마이너스가 몸으로 들어와서 엉긴 피를 풀어서 잘 돌게 해주죠.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면 압이 생기고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혈압이라는 건 뭔가 하면 피가 엉겨서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녁을 확실히 굶는 거.
만일에 사모님이 오늘 가셔가지고 저녁을 참 맛있게 딱 차려주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만큼 이것이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가정이고 안 아픈 집이 없고 한 집에 하나 정도 다 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생활을 바꿔줘야 돼요. 만일 생활을 일찍 바꾼다면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해결될 문제인데 그 선을 어느 정도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그래요. 그만큼 또 우리 몸의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회복되는 기간은 길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이제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녁 오늘부터 한번 철저히 굶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볶음국식을 이제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기름때가 끼인 거 아닙니까? 그죠?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이제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일로 보면 됩니다. 과일은 당도가 높잖아요. 그 당분이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안 쓸 때 기름으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말랐는데 뭐 고지혈증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나는 고기 안 먹었는데요. 하지만은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과일에는 또 뭐가 많은가 하면 질소가 많아요. 질소는 질산염이 들어가서 이게 소화기관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리면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 먹고 나면 금방 돌아서서 소변 보러 가죠. 그 다음에 커피, 그 카페인 음료 요즘 많이 마십니까, 사람들? 인사가 그냥 커피 한잔 할래? 강력한 이뇨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세포든 뭐 식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물과 세포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물질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결합된 물을 우리가 결합수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체수분이라고 합니다. 이 체수분이 빠져나가면 이 물이 있어야 효소 활동도 일어나는데 그 효소 대사가 안 되면은 생명 대사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체수분이 부족해질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갈증입니다. 여러분 입 마를 때 많아요? 입 마를 때 없어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이 어떨까요? 많이 말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도 많이 마르고요. 그래서 이 체수분이 부족하면은 이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체수분을 잘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가장 골고루 잘 든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소금이죠. 우리가 막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갈증이 심할 때 맹물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안 가세요. 그때 소금 좀 집어넣고 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없어져 버려요. 미네랄이 들어가야 이 물을 끓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먹는 이 생리 대사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소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네랄이 가장 골고루 든 것이 현미 껍질에 섬유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근데 현미밥을 우리가 먹고 나서 화장실 가보면 되게 그냥 다 나옵니다. 검정살 밥해 먹고 가면 검정살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없어요. 다시 말해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씹는다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채소 먹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면 부패되고 발효돼서 가스만 차니까. 그래서 익힌 채소나 말린 나물들 정도로 좀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이 아니고 먹더라도 그 섬유질을 갖다 태우면은 탄소로 바뀝니다. 탄소로 바뀌면 그 섬유질의 기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죠. 그 볶았을 때 대표적인 물질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에요. 이 잿물이 하는 일은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가장 잘합니다. 우리가 양잿물이지요. 가성소다. 콩기름하고 섞어서 비누가 되듯이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볶음국식을 종이컵 한 컵 정도 해서 하루에 2컵 정도만 꾸준히 먹으면 한 2달쯤 지내고 나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와요. 피부로 나올 때까지 속에서 다 분해해버려요.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하고 혈관에 막힌 것도 청소해주고, 예. 이 뇌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이 제거가 안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치매로 또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잘 빼기 위해서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또 음식이 피가 되는데 그 성분 중에 잿물 성분이 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 잿물을 갖다 우리가 뭐 다르게 먹을 수도 없지만은 볶음국식을 꾸준히 먹어주면은 그는 간단히 해결이 된다. 어쨌든 쭉 봤을 때 이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할 만큼 식욕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먹고 싶은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여보 당신 오늘 조금만 먹을래 하고 주면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거들어주면 안 돼요. 거들어주면. 그래서 이 흔히 말하기를 엄마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 저녁에 음식 주는 거예요. 어떤 친절이라고요? 가장 잔인한 친절이요. 그 아이들이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거 꿈속에 뭐 문둥이 쫓아오는 꿈 안 꿔봤습니까? 어릴 때. 그런 가위에 눌리는 원인이 저녁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만 안 먹는다면 온 가족이 사실 생명보험 드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소화의 문제, 독성의 유발 문제가 아니라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공명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몸의 장기와 기관과 세포 조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녁 굶기를 주장한 지 한 30년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어차피 먹을 게 귀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때문에 뭐 별로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현대병으로 이르러 오는 이 모든 것이 저녁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그러죠. 저녁은 귀신의 몫. 혈압을 갖다가 혈압약으로 어떻게 치료하려기보다는 식사를 2시 전에 한번 끝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볶음국식이나 그걸로 만든 떡하고 같이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저녁을 뭐 12시 반이나 1시에 해서 2시 전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싶으면 물 좀 마시고 일찍 주무셔 보면 하루만 해도 달라질 거예요. 하루만 해도요. 이 위를 비웠을 때 그 생명 에너지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들어오는지는 뭐 여러 날 안 해도 하루만 해도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것보다도 은을 좀 많이 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금은방에 가서 은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개 92.5%입니다. 순은이어야 되겠지, 그죠? 순은 99.9%. 뭐 우리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다른데 팔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99.9% 이제 은을 파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은이 비싸서 비싼 게 아니고 가공비거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요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된 것이 되게 이제 질병과 이제 연관이 깊은데요. 이 역사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저녁 식사였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저녁을 언제 먹어야 되는가 봤더니만 우리는 지금 뭐 12시 10분 전인데 12시가 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시나 7시 돼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를 우리는 이제 해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질 때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를 언제로 삼았는가 하면 낮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뜬 12시에서 동쪽에서 떠서 정오에 가장 높이 떠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 이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입니다. 완전히 다 해질 때라는 그 개념을 두고 해질 때라는 시간을 몇 시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려 한 5시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2시 전에 식사만 끝난다면은 건강은 완벽하게 지켜진다. 예.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는 뭘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만일에 저녁을 먹으면서 뭐 자연 치유를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한다면은 인기도 있겠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저녁 식사인데 자연 치유를 어떤 논함에 있어 가지고 생리학적으로 저녁을 먹게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이 저녁을 왜 우리가 반드시 굶어야 되는지만 30년을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건 다 부수적이고 그냥 가지에 불과한 거거든. 저녁을 많이 먹으면서 볶은 곡식 먹고 뭐 은차고 은사 패드 쓴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니, 도움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저녁만 한 끼 딱 굶으면 그 이튿날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건 누구라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 몸이 경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뭐 살만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다른 거는 돈 주고 사면 돼요.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옷을 사든 다 되는데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저녁 굶는 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 뭘 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실천할 때 이르러오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행운이지요. 예.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녁을 왜 못 먹게 할까? 뭘 해도 병이 안 날 때 저녁을 굶으라는 겁니다. 왜 모든 종교가 병이 안 나면은 최후의 수단이 금식하는 거고 단식하는 걸까? 위를 피울 때 생명 에너지가 위장에서 공명하고 온몸의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 중심이 바로 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저녁을 굶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을 제대로 잘 먹어야 돼요. 제대로 잘 먹는다는 게 뭐 고기 먹는 게 아니고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사람은 무조건 곡식을 잘 먹는 게 잘 먹는 겁니다. 예, 곡식 중심으로 잘 드시고 하면은 저녁에 별로 배 안 고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아마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겁니다. 급속하게. 우리 선생님도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고. 한 끼를 지금 77이신데 한 끼를 굶으면 한 끼만큼 오래 삽니다. 왜? 1년이면 1년간 저녁을 굶었을 때 내가 4개월을 덤으로 더 산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걸 저녁을 굶으면요. 일단 짜증이 안 나요. 성질이 안 나고 가정도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왕 사는 거 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저녁 굶는 걸 계속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진짜 내가 이게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뭐 다른 어떤 걸 생각하지 말고 저녁을 왜 굶어야 되는지 그 이유 하나만 이해한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돌보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큰 대원칙이 저녁을 굶는다는
이 사실임을 뼛속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